김병준 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교육자유특구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지방이 적극 관심을 갖고 도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산 지역 물놀이 시설들이 속속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면서 아산시가 야외 물놀이 시설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며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충남에서만 매년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권리 침해 사례를 스스로 발굴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청소년들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개원 2년을 맞는 세종 충남대병원을 찾는 외래 환자 수가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논의회장이 세종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산업연구원이 개최한 이번 세미나에선 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3대 약속인 지역주도 균형발전과 혁신성장 강화, 지역특성 극대화에 따른 주제 발표에 이어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날 특별 강연자로 나선 김병준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장은 향후 분권형 균형발전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제5차 지역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앞으로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구현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날 김병준 위원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를 비롯한 지방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할 교육자유특구와 기회발전특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김우순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지난 4월 열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전 세종 지역공약 보고회에서 교육자유특구 시범사업 대상으로 세종을 언급한 김병준 전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장. 이날 강연에서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교육자유특구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교육자유특구로 지정되면 학교 설립과 교사 채용 등의 자율성이 주어지게 된다며 다양한 교육 방식을 통해 학생과 부모들이 원하는 교육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소한 세종시에는 두 가지 학교가 존재하게 됩니다. 하나는 교육부의 규제를 받는 학교와 교육부의 규제를 받지 않는 학교가 존재하면서 이 교육혁명이 어디로 번지는가 하면 대한민국 전체로 번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교육혁신이 지방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지방이 적극 관심 갖고 도전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기존의 중앙정부에서 모두 컨트롤하던 방식과 달리 기회발전특구는 특정 산업군을 지자체가 직접 정해 규제 완화를 요청하면 정부가 들어주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해 나가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떤 산업을 가지고 기회발전특구를 할 건지 인력 공급까지 계획까지 지방정부가 다 짜서 오라. 중앙정부 쳐다보고 있지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세제 혜택을 가지고 뭘 하는 기업과 자본이 스스로 찾아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올해 하반기 기회발전특구 운영 방안을 담은 관련법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개원 2년을 맞은 세종 충남대병원을 찾는 외래 환자 수가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대병원에 따르면 개원 당시인 2020년 3분기 외래 환자 수는 3만 4천여 명이었던 것이 올해 2분기에는 7만 5천여 명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원 이후 누적 외래 환자 수는 48만 8천여 명으로 집계돼 50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입원 환자 수 역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병상 수도 확대돼 개원 당시 218개 병상이었던 것이 지금은 450병상까지 늘었습니다. 미래 수학 교육의 장이 될 세종 수학체험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조치원읍 세종중학교 인근에 들어선 체험센터는 약 43억 원을 들여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창의체험실, 세종수학마을, 동아리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찾아오는 수학체험교실을 비롯해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교실 등도 운영 중입니다. 세종시 가람동 일원에 캠핑카 주차장이 조성됐습니다. 세종시는 다음 달부터 주차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오는 25일부터 사흘 동안 이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주차면 수는 모두 180면으로 한정된 주차면을 고려해 세종 시민만을 대상으로 이용자를 선착순 모집합니다. 이번에 선정된 시민은 8월부터 10월까지 캠핑카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후 유료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이 중지됐던 아산 지역 물놀이 시설들이 속속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면서 아산시는 야외 물놀이 시설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신정호 물놀이장입니다. 코로나19로 3년 만에 개장을 앞두고 손님 맞을 준비가 한창입니다. 취식 공간도 따로 마련했고 체온계 설치 등 방역 관리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물놀이장 실내 시설은 물론 풀장 안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신정호 물놀이장 내 화장실, 탈의실, 의무실, 수유실 등 실내 시설은 마스크 필수 착용입니다. 모두의 건강과 즐거운 여름을 보내기 위해 물놀이 시 마스크를 착용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물놀이장을 시작으로 아산 내 물놀이 시설이 속속 개장될 예정입니다. 배방 느레랑 어린이공원 물놀이터와 탕정 해밀 어린이공원 물놀이터는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영인산 자연휴양림 물놀이터 역시 23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운영에 들어갑니다. 다만 방역을 위해 시는 야외 물놀이 시설에서도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의 코로나19 지침에 따라 방역이 강화될 경우 그에 따라 운영 계획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3년 만에 재개장되는 물놀이 시설.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나기를 위해서는 개인 방역 수칙 준수가 필수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충남에서만 매년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은 학생 등과는 달리 각종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권리 침해 사례를 스스로 발굴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청소년들이 있다고 합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 천안 지역 고등학교에서 진행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입니다. 일본이나 중국 학생들이 한국에 오거나 반대로 우리나라 학생들이 해당 국가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되긴 했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내 학교 밖 청소년들이 모였습니다. 충남 청소년진흥원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꿈드림 청소년단입니다. 모두 24명으로 구성된 꿈드림 청소년단은 복지와 인권, 홍보 및 인식 개선 등 3개 분과로 나눠 해외 학교 밖 청소년과의 소통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주변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이 어학연수도 되게 많이 가고 교환학생도 많이 간다고 들었어요. 근데 제 주변 학교 밖 친구들은 아직 그런 기회를 받지 못해서 해외와의 교류, 소통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런 고민의 결과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방법 등의 교육도 이뤄졌습니다. 청소년들은 모두 4차례 지역회의를 통해 정책을 보다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낸 정책이 여성가족부 소관일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에서 정책 대안을 고려한 다음에 정책을 결정하게 되고요. 타부서 소관일 경우에는 타부서와의 협의를 통해서 정책이 결정돼요. 학교 밖 청소년의 시각에서 권리 침해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정책으로 제안하는 꿈드림 청소년단.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스스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의 주요 관광지를 한 번에 돌아볼 수 있는 시티투어버스 운영이 재개됩니다. 아산 테마형 시티투어버스는 목, 금, 토, 일요일에 운영되며 외암마을과 맹시 횡단, 현충사를 방문하는 시간여행 코스와 영인산 자연휴양림, 공세리 성당, 피나클랜드로 구성된 초록 힐링 코스 등 모두 4개 코스로 운영됩니다.
예약 방법이나 기타 사항은 아산 시티투어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아산시가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원 10명을 채용합니다.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원은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과 공사장 등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감시 활동과 불법 소각, 자동차 공회전 예방 활동 등 미세먼지 저감 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신청 대상은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산시이며 차량 등 이동수단을 갖추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시민으로 오는 25일과 26일 이틀간 아산시 환경보전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거나 아산시 환경보전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천안 병천고 임이용학과 헤어봉사 동아리 학생들이 아원의 은빛복지관에서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학생들은 매년 5차례씩 복지관을 찾아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헤어커트 등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취임 첫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교육복지 확대를 강조하고 혁신 미래교육에 대한 구상도 내놨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지철 교육감은 취임 일성으로 모든 아이에게 특별한 교육을 내세웠습니다. 이를 통해 충남 교육을 대한민국 미래 교육의 1번지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취임 첫 기자회견에선 출발선이 평등한 교육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교육 복지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먼저 저소득층과 다자녀에게만 지원했던 수학여행비를 초등 15만 원, 중학교 19만 원, 고교 28만 원 등 전체 학생으로 확대합니다.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육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초중고 신입생에겐 1인당 20만 원의 입학 지원금을 지급하고 추가적으로 졸업 앨범비 지원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경제 위기 속 지역 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지역 업체에 각종 공사와 용역을 발주 단계부터 맡기고 조기 재정 집행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임기 때부터 강조해온 기초학력 회복은 기초학력 종합 지원 시스템인 온체음 구축을 통해 완성할 계획입니다. 학습 부진의 원인과 학습 수준을 정확히 진단해 1:1 맞춤형 학습 활동을 지원합니다. 기초학습과 교과학습 진단 도구를 제공해서 학생 개인별 학습 수준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학습 수준 진단 결과에 따라서 학년별 그리고 교과별 성취 기준을 안내하고 1:1 맞춤형 학습 활동을 지원합니다. 김 교육감은 내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미래교육기획단을 통해 선거 기간 내걸었던 공약의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일부 조직 개편도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강훈식 아산을 국회의원이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강 의원은 지방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용기를 낸 만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강훈식 아산을 국회의원과의 기자간담회. 강 의원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지지부진하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불평등 문제 해결은커녕 가속화되고 있다라며 비수도권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방을 살리기 위해 당대표 출마를 결심했다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지역균형 발전이 국가 아젠다가 안 되고 있는 이 지점을 정확하게 치고 들어가서 우리가 법제화하는 노력들을 더 강화할 겁니다. 물론 정부 여당이 받아줘야 될 겁니다. 전 지방들이 함께 들고 일어나는 계기를 만들 생각입니다. 이어 추미애 당대표 시절에는 원내 대변인을 맡았고 이해찬 대표 시절에는 수석 대변인을, 송영길 대표 시절에는 대선 기획단장 등을 맡아왔다며 어느 특정 계파색을 띠지 않고 있는 만큼 민주당 통합의 적임자임을 내세웠습니다. 아울러 이제는 부끄러움과 반성의 시간을 끝내고 혁신과 미래의 시간을 만들겠다며 국민의 삶을 바꾸는 쓸모있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족하지만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는 확신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신에 맞게 충남에서 우리 내포에서 시작한 바람이 전국을 강타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중앙위원회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 예비 경선을 통해 오는 28일 후보를 3명으로 추릴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무더운 여름날 도심 곳곳에 설치된 바닥 분수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을 보면 바라만 봐도 시원하게 느껴지죠. 어린이들에게는 안전하게 이용만 한다면 여름철 훌륭한 놀이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종시 금강수변공원에는 바닥 분수와 같은 수경시설을 설치해 놓고도 운영이 멈춰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 건지 또 그곳의 관리 실태를 김우순 기자가 점검해 봤습니다. 세종시 대평동 금강수변공원에 있는 바닥 분수입니다.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에도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바로 옆 근린공원에 있는 바닥 분수가 시원하게 물줄기를 내뿜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시설 안내판에 붙어있는 수질검사 결과지엔 2018년 7월 검사가 마지막으로 돼 있습니다. 공원 내 수경시설에 대해선 보름에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환경부 기준을 토대로 보더라도 4년 이상 가동이 안 된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인근 방곡동 금강수변공원에 있는 바닥 분수도 멈춰 있긴 마찬가지입니다. 진입 차단봉으로 출입을 금하고 있을 뿐 7월 중순이 되도록 한 차례도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바닥 분수 운영되는 거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희 이 자리는 한 번도 한 걸 못 본 것 같아요. 소담동 수변공원에 있는 의자 분수도 매한가지입니다. 의자 밑에서 물이 나오는 구조로 어린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발을 담그고 더위를 식히기에 부족함이 없는 시설로 보이지만 역시 멈춰 있습니다. 이곳 역시 마지막 수질 검사일이 2018년 7월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의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2019년과 올해 2년 동안은 의자 분수를 가동하지 않은 겁니다. 이것이 의자 분수인지조차 몰랐던 시민들이 대다수입니다. 여기 의자 분수 혹시 가동되는 거 그동안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한 번도 없어요. 이게 의자 분수인 건 혹시 그럼 아셨어요? 아니요, 몰랐어요. 말씀하시고 보면은 뭐 다른 데하고 색깔도 틀리고 다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평소에 다닐 때는 여기를 보고 다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혀 몰라요. 금강수변공원에 설치된 바닥 분수 등 수경시설은 모두 4곳. 이처럼 좋은 시설을 설치해놓고도 왜 가동이 안 되는 걸까? 바로 운영 주체가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시민 편의시설 운영은 당연히 지자체 몫이지만 금강수변공원은 아직 관리 주체가 LH 세종특별본부로 돼 있어 양쪽 모두 손을 놓고 있는 겁니다. 비관 되긴 했지만 공원의 바닥 분수는 이제 시민들을 위한 시설인 거잖아요. 시가 운영하는 게 사실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시랑 이 부분에서 이관 관련해서 논의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오랜 기간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사이 관리도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분수시설이 고정되지 않아 움직이는 것은 기본. 바닥돌은 균형이 맞지 않아 덜커덩거리기까지 합니다. 의자 분수 주변엔 풀이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설치만 해놓고 수년째 가동되지 않고 있는 수경시설들. 시와 LH가 서둘러 협의하지 않는 한 올해도 시민들이 단 한 차례도 이용하지 못하는 그림의 떡이 될 걸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민선 3기 세종시정에서 도입됐던 읍면동장 시민추천제가 내구 공모 심사제로 바뀝니다. 세종시는 100여만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7%가 평가의 불공정과 사전 선거운동 등의 이유로 시민추천제 폐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내부 공모 절차를 거쳐 시장이 임명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86%가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민 52명에 대해서도 설문한 결과 54%는 만족, 46%는 불만족이라고 평가하는 등 주민 만족도가 생각보다 높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시는 조만간 있을 하반기 읍면동 인사부터 내부 공모 심사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정부 세종청사 체육관이 다음 달 1일 정식 개관합니다. 약 1,100억 원을 들여 건립한 이곳 체육관은 수영장과 다목적 홀, 실내 풋살장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곳은 직장 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청사 입주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개방될 예정입니다. 다만 건립 취지를 감안해 출퇴근 전후 시간대에는 입주 공무원의 이용률을 50% 보장할 예정입니다. 한편 개관을 앞두고 16일부터 엿새 동안 정부청사 체육관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접수와 함께 시설 이용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천안시 태조산 청소년수련관은 오는 20일까지 2022 해안환경 천안 청소년 독도 탐방대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14세에서 16세 천안 지역 청소년으로 모두 15명을 선발합니다. 독도 탐방은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되며 참가비는 1인당 15만 원입니다. 단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참가비가 면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태조산 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